안녕하세요. 끼많은 용의정문입니다. 오늘은 인물을 그려볼 텐데요. 요즘 핫한 대한민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로 유명하죠. 그 주인공인 이정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인물을 그릴 때마다 어떤 인물을 그릴까 참 고민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정재를 선택했습니다. 넷플릭스 정기 결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보실 수 없어서 아직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에 간략한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웬만한 내용 줄거리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간단하게 한번 시놉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56억 원, 대단하죠?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작은 정말 오래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드라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빛에 쫓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서바이벌 게임에 뛰어들게 되고 거액의 상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하지만 목숨을 걸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모두 승자가 될 수는 없기에 탈락하는 이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각오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볼 때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냥 게임을 탈락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죠. 처형을 바로 해버리는데 정말 잔인한 드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줄거리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참 많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떠한 메시지가 숨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많은 해외에 이렇게 본 사람들은 달고나, 그리고 오징어 게임, 그리고 줄다리기, 이런 게임을 시도해보고 그런 영상을 또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또 많은 조회수를 나타내기도 하던데요. 또 이런 그 녹색 체육복도 굉장히 많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볼 때 가족들끼리 봐도 괜찮지만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 이런 있는 집에서는 같이 보지 않고 웬만하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잔인한 것에 우리 눈과 이렇게 귀가 노출이 되면 청소년기에는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리고 좀 성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장면들이 온 가족이 같이 보고 있었는데 진짜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한 내용이어도 이렇게 너무 노골적이고 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대히트를 치다 보니까 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고 실제로 거액을 두고 목숨을 거는 게임이 가능하기는 힘들죠. 딱 이런 상황에 맞는 게임이 가상현실에서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유명한 로블록스에서 할 수 있다고 해요. 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 게임을 드라마 속 그대로 재현한 가상의 세트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기실에서 2분 정도 대기하다가 무궁화꽃 게임을 하러 가면 된다고 하는데 영어로 구호를 외치는데 그린 라이트에서는 움직이고 레드 라이트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로블록스를 설치하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스퀴드 게임을 입력을 하면 가장 상위에 뜨는 게임을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작동법은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과 비슷하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연출을 맡은 황동혁 감독은 미국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오징어 게임 구상을 2008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2008년부터 했는데 지금 2021년에 개봉을 했으니 참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잔인해서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그런 시절에 배틀로얄 그리고 라이어 게임 이런 책들, 그런 만화책들을 읽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자유롭게 인정을 하면서 내가 만약 게임에 직접 참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라고 궁금해졌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또한 지난달 27일 날 블룸버그 통신에서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인해서 관련 업체의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이정재, 이 소속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는 지난 3거래일 동안, 3일 동안 90%를 폭등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1개월 동안 130%를 폭등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주식으로 많은 돈을 이렇게 이익을 본 사람들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달고나 세트나 아니면 의류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판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을 4배속으로 영상을 돌려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한 2시간 반 정도 그렸던 것 같아요. 차근차근 이렇게 그렸던 것 같은데 눈을 그릴 때 참 눈을 잘못 그리면 생동감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눈동자에 빛이 비치는 부분을 잘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연한 B 연필을 썼다가 또 이제 진하게 명암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비 연필을 사용하고요. 또 그 다음에 선 같은 거를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표현을 해줄 때는 또 샤프를 이용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우개는 각이 있는 지우개로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될 부분은 그런 각 있는 지우개로 미리 잘라놨다가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화를 그릴 때 정말 중요한 건 명암인 것 같아요. 명암 부분에 있어서 빛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가 이렇게 어두워지는지 원본 사진을 보고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하얀지 어떤 부분이 명암을 줘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구도를 잡을 때 이렇게 전체 크기 사이즈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은 A4지에 그대로 그리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연필로 대충 이렇게 감을 잡아서 미리 어느 정도 위치에 그려줘야 되는지 그 감을 익힌 다음에 A4지에 그렇게 그리는 것이 저는 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이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 머릿결, 그리고 머리에 어느 부분이 어둡고 어떤 부분이 환해지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고 머릿결도 잘 표현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하게 비연필로 썼다가 사비연필로 진하게 같은 방향을 이렇게 그어줘서 머릿결을 표현하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시 오징어 게임 이정재라는 배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정재는 정말 많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홍보대사, 그리고 광고를 했죠. 1993년 드라마 공룡선생에서 데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주연상도 좀 많이 받았죠. 잠깐 생각하는 드라마는 또 모래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도둑들, 신세계, 관상, 암살 등의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생각이 나는 영화는 신과 함께에서 그 역할을 맡았던, 아주 잘했죠. 그래서 염라대왕으로 특별 출연을 했는데 정말 멋지고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연기력이 그때 참 같은 남자로서 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해외에 그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라는 배우의 역할, 그 역할만 보다가 녹색 추리닝 입고 머리 엉클어지고 수염 기르고 이런 모습만 보다가 깔끔하게 이제 슈트를 입고 있는 양복을 딱 차려입은 그 모습을 같은 인물이라고 하니까 같은 인물 맞냐고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에 그 분홍색 옷을 입은 그 통제 요원들 있잖아요. 통제 요원들 그 복장으로 이렇게 시에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를 그 음악을 틀면서 띠띠띠띠 하면서 그 음악을 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영상들을 올렸더라고요. 참 이런 걸로 아이디어를 찾고 사람들에게 웃음도 주고 신기하고 그 드라마 속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드라마를 많이 봤다 그러면 알 텐데 너무나 많은 호응을 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여러분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그 첫 번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에 그 인형, 그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CCTV처럼 이렇게 관찰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그러한 눈동자를 가진 인형, 그 여자 소녀의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의 정체, 이게 CG가 아니라 알고 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인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충북 진천에 마차마을이 있대요. 마차박물관 체험마을인데 카카오맵 로드뷰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해당 인형이 마차박물관 체험마을에 있는 실제 인형인데 오징어 게임 제작진은 촬영을 위해서 인형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촬영 후 다시 체험마을에 인형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촬영장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른손이 빠져 있는 상태로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에 그 실제로 촬영했던 그 섬이 어딘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오징어 게임 주요 촬영지인 그 섬은 선갑도라고 해요. 선갑도.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성 사진을 보면 섬 내부에 섬 관리를 위한 건물이 존재해요. 예, 그래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딱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게임장 천장이 열렸다가 폐쇄되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거긴데 벌써 외국인들이 이 게임의 그 촬영 장소다 하면서 찾아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는 모습이 벌써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유하고 이정재가 이렇게 딱지치기를 한 장소가 어느 지하철역일까요? 바로 양재시민숲역이라고 합니다. 양재시민숲역. 자, 그래서 그 촬영할 때 그 거기에 탑승했던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장면을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촬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기훈이의 그 후배인 상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생선 가게, 그 생선 가게가 있는 시장이 백운시장이라고 합니다. 백운시장의 팔도 건어물이라는 그런 가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호가 오징어 게임 진행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미행을 하죠. 어떤 섬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량이 쫙 서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충남 당진시에 있는 성문면 난지도리 해서 그 도비도항이라고 합니다. 도비도항. 그래서 여기도 사람들이 또 많이 찾는다고 해요. 자, 아무튼 이런 장소도 좀 알아봤는데요. 자, 어느덧 그림 그리는 걸 그냥 배경음악만 깔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끝에 어떻게 그렸나만 해가지고 영상을 빨리 돌려가지고 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런 뒷이야기나 아니면 촬영 배경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기본 그런 알짜배기 그런 지식들도 쌓아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또 전 세계에 또 문화 충격을 주고 흥행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낸다고 하니 응원을 해야겠죠.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의 그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언제죠? 그 게임에 다시 참여하기 전에 생라면에 소주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고 해외 시청자들이 라면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주를 먹는 장소가 그 CU 쌍문 우이 천점이라고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이 CU 편의점 장소가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장소,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여기도 지역의 명소로 지금 알려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CU 편의점이 이제 갑자기 또 대박이 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슬치기를 하잖아요. 구슬치기 하는데 그
구슬치기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860%가 늘어났답니다.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하나만으로 이 구슬치기를 해보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메카드볼 그리고 구슬치기 이렇게 비슷한 놀이 방식을 갖춘 것들이 지금 많이 대박이 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게임이 징검다리가 있는데 이 게임은 실제로 아주 높은 위치에서 촬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m 높이에서 촬영이 진행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2m도 높죠. 그래서 출연자들이 한결같이 제일 무서웠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강화 유리를 깔아놓고 안전하니까 뛰라고 걱정하지 말고 뛰라고 했는데도 잘 안 됐대요. 그래서 발에 땀이 나고 자꾸 미끄러지고 그래서 뛰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 다칠까봐 힘들었다고 배우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어느덧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완성했는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정재를 잘 그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